뉴욕시장 본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로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난 26일 하루 미 전역에서 8,600편 이상의 항공편 운항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새해부터 불법 체류자 단속을 대폭 강화합니다. 아시아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28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미일 동맹의 황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뉴욕시장 본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로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서포크 대학교가 새로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 조람 맘다니가 지지율 44%로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34%로 뒤를 바짝 쫓으며 격차를 10포인트로 좁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두 사람의 격차는 20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쿠오모의 막판 상승세로 그는 히스패닉 유권자 사이에서 지난달까지만 해도 30포인트 뒤지던 열세를 이번 조사에서는 단 1포인트 차로 뒤집었고 무당층에서는 오히려 10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공화당 후보 커티스 슬리완은 지지율 11%에 머물렀지만 그의 지지층 상당수가 2순위로 쿠오모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막판 판세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편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사전투표는 사흘간 22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맨해튼과 브루클린이 각각 6만 7천 명대로 가장 많은 투표자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맘다니 후보가 여전히 우세하지만 쿠오모 전 주지사가 무소속 돌풍을 일으키며 빠르게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예측 시장 폴리마켓과 칼시는 맘다니의 당선 확률을 88%로 점치고 있지만 쿠오모 전 주지사의 추격으로 선거 막판 분위기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주의 성향의 맘다니 후보는 임대료 동결과 무상교통, 보육 확대 등 진보 정책을 내세우며 세대 교체를 강조하고 있고 쿠오모 전 주지사는 치안 강화와 생활비 안정, 중도 실용 노선을 내세우며 온건층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장 선거 본투표는 오는 11월 4일 화요일에 치러집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난 26일 하루 미 전역에서 8,600편 이상의 항공편 운항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 집계에 따르면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26일 전체 운항편의 47%인 총 2,087편의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운항편의 36%인 1,276편이 지연됐으며 유나이티드와 델타 항공도 각각 당일 운항편의 27%인 805편, 21%인 723편이 운항 지연을 겪었습니다. 로이터는 26일 운항 지연의 44%가 관제사 부족에서 비롯됐으며 이는 비슷한 원인에 따른 지연 비중이 평소 5%에 머무는 것과 비교해 많이 늘어난 수준이라고 연방교통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27일 들어서도 정오까지 미국에서 2,000편 이상의 항공편 운항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항공관제사나 공항의 교통안전청 인력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되어서 셧다운 기간 정상 근무를 지속하지만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미 항공교통관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에는 급여 일부를 받았지만 28일에는 급여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새해부터 불법 체류자 단속을 대폭 강화합니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6,200명 수준인 ICE 이민단속 요원을 1만 명 늘려 총 1만 6,200명으로 증강 배치하고 하루 최소 3,000명씩 불법 체류자를 체포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규모 인력 확충은 5만 달러의 사이닝 보너스가 걸린 ICE 신규 요원 모집에 17만 명 이상이 지원해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이뤄졌습니다. 최종 선발된 1만 명은 훈련을 거쳐 내년 1월 현장에 투입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계획을 통해 연간 약 110만 명의 불법 체류자를 체포 추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개월 동안 약 51만 명을 추방하고 자진 출국자까지 포함하면 첫 해에 약 220만 명의 불법 체류자 감소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행정부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해 향후 4년간 750억 달러의 이민 단속 예산을 확보했으며 구치시설 확충과 추가 인력 충원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시절 증가한 600만에서 1천만 명의 불법 체류자를 모두 추방할 때까지 강력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28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미일 동맹의 황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양 정상은 미일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안보와 경제 협력을 전면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첫 회담 자리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언급하며 신뢰 구축에 나섰고,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을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높이 평가하며 미국은 일본에 대규모 군사 장비를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시점을 2025 회계연도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두 정상은 미일 무역합의 이행을 재확인하고 약 4천억 달러 규모의 일본 기업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히토리와 중요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망 협력 문서에도 서명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만 해협의 평화 유지도 양국 공동의 목표로 확인됐습니다. 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오찬을 함께하고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을 만나 인도적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고, 이어 미 해군 요코스카 기지로 이동해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에 함께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병사들을 향해 미일 동맹은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의 토대라고 강조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지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겠다며 두 손을 맞잡아 미일 동맹의 강고함을 각인시켰습니다. 연준이 오는 29일 기준금리를 3.9%로 인하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두 번째 금리 인하로 경기 둔화와 고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8월 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30년 평균 모기지 금리는 6.6%에서 6.2%로 하락하며 침체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여전히 불안한 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고용은 정체된 반면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잡히지 않았고, 경제성장은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등 일부 기술 기업들의 대규모 지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고용 약화 위험이 높은 인플레이션만큼 우려된다며 연준이 경제를 과도하게 자극하거나 둔화시키지 않는 중립적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29일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약 3.9%로 추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12월 한 차례 더 금리 인하를 시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용시장이 얼마나 미국 경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의장 후보를 5명으로 압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연말 이전에 차기 의장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27일 일본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을 5명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후보 중에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케빈 워시 전 연준이사, 크리스토퍼 월러와 미셸 보먼 현 연준이사, 그리고 블랙록의 릭 라이더 최고 투자 책임자가 포함됐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다음 달 2차 면접을 진행한 뒤 추수감사절 직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명단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 전에 차기 의장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이사인 월러와 보먼은 모두 트럼프가 일기 집권 당시 임명한 인사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싯과 워시가 유력한 선두주자로 꼽히며 연말 지명 발표가 금리 인하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근로자 10명 중 9명은 70세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해야 소셜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가장 흔한 재정 조언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투자사 슈로더스가 지난 21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500명 중 10%만 70세까지 기다릴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100%를 받을 수 있는 67세 이전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이들은 44%나 됐습니다. 슈로더스의 데브 보이든 미국 퇴직연금 부문 대표는 이번 조사에 따르면 70%는 늦게 청구할수록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이든 대표는 많은 은퇴자들이 개인 은퇴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해 은퇴 즉시 소셜연금 수입이 필요하다고 현실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소셜연금의 불확실성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다리면 소셜연금 재원이 고갈 때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보이든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슈로더스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편안한 은퇴 생활에 필요한 소득으로 월 5,032달러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은퇴자들의 실제 월 평균 소득은 3,250달러에 불과합니다. 한편 소셜연금은 62세부터 청구할 수 있지만 월 연금액이 약 30% 감소하며 이 금액이 평생 고정됩니다. 반면 70세에 받으면 월 수령액이 30% 이상 증가해 이후 평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가 평균적으로 과도하게 후한 평점을 주는 평점 인플레이션이 면학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방책을 내놨습니다. 하버드대 학부교육 담당 학장 어맨더 클레이본은 보고서에서 최고 평점인 A를 과반수 학생들에게 주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교수진에게 촉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교수들이 각 과목마다 평점 중앙값을 발표하고 시간에 따라 평점 분포를 검토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2016, 2017학년도 이래 하버드생들의 성적 중앙값은 항상 A였습니다. 요즘 하버드대 학부 과정에서 A 평점이 부여되는 비율은 60% 수준이며 이는 10년 전의 40%보다 훨씬 높습니다. 20년 전에는 A 비율이 25%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하버드대 교지 하버드 크림슨에 따르면 올해 졸업자 중 평균 평점 A인 GPA 3.7 이상인 졸업자의 비율이 82%였고 심지어 GPA가 만점에 해당하는 4.0인 졸업자의 비율도 21%나 됐습니다. 하버드대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 등 명문대 상당수에서도 평점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는 학점이 짠 교수나 학점 따기 힘든 과목으로 소문이 날 경우 수강생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가면 증후군이나 어려운 가정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으니 때로는 사정을 봐줘야 한다는 교수들의 부담감과 평점을 잘 달라고 교수에게 요구하는 학생들의 압박도 작용한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습니다. 직원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격리 청구를 하는 사례가 늘어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몇 달간 오픈 AI와 구글 등 주요 AI 기업이 새로운 이미지 생성 모델을 출시하면서 AI 생성 영수증을 제출하는 일이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보보안 업체 앱젠에 따르면 지난 9월 제출된 사기 문서 중 가짜 영수증이 약 14%를 차지해 작년 같은 기간 전혀 없던 것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핀테크 기업 램프도 자사 신규 소프트웨어가 90일 만에 총 100만 달러 이상의 사기성 비용 청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비관리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오픈 AI가 지난 3월 챗GPT에 개선된 이미지 생성 모델을 출시한 후 AI로 생성된 영수증 수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위조 영수증은 종이의 주름과 실제 메뉴에 있는 상세 항목과 서명 등 실제 영수증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 기업들은 인간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위조 영수증을 적발하기 위해 경비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의 AI 탐지 기술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존이 최대 3만 명 규모의 본사 인력 감원을 추진합니다. 로이터는 28일 아마존의 내부 사정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아마존이 본사 전체 직원 약 35만 명 중 거의 10%에 가까운 규모를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마존이 2022년 말부터 진행한 약 2만 7천 명의 정리해고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감원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감원은 인사부를 비롯해 기기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부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같은 날 아마존닷컴은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회사를 더 가볍고 관료주의적이지 않게 만들기 위해 약 14,000명의 직원을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생성 인공지능 분야에 가장 크게 투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결국 AI 도입으로 인력을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뉴욕시에서 꼭 먹어봐야 할 25개 패스트리에 한국인 이은지 셰프가 만드는 더 리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1일 발표한 뉴욕시에서 꼭 먹어봐야 할 25개 패스트리 리스트에 이은지 셰프의 시그니처 디저트 더 리제가 6위에 선정됐습니다. 타임스는 이은지 셰프의 창의적인 레시피는 프랑스식 기술의 한국과 미국의 재료를 결합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셰프의 디저트는 헤이즐넛과 프랄린 사블레 위에 스펀지 케이크, 구운 피칸, 프랄린, 현미 캐러멜이 층층이 쌓여 있으며 고소하게 볶은 곡물과 바닐라빈 향이 나는 현미 무스로 감싸져 있습니다. 위에는 전통 한국 기와 문양에서 영감을 받은 꽃 패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리스트 1위에는 로이드의 당근 케이크, 2위는 뱅바이로렌의 뱅바오뉴옹 벌집 케이크, 3위는 아얄의 카나페, 4위는 윈손 베이커리의 파인넛 쿠키, 5위는 데일리 프로비전스의 메이플 크롤러 등이 선정됐습니다. 각 디저트는 셰프의 개성과 문화가 담긴 작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탑 25 패스트리 선정 기준은 뉴욕의 다양성과 셰프의 정체성, 문화적 배경, 창의성을 반영한 작품 위주로 선정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뉴욕은 지금 패스트리 르네상스를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거의 없던 디저트 전문점이 이제는 각 지역마다 오픈런이 필수인 만큼 번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에서 개최하는 2027년 세계 청년 대회 행사에 교황 레오 14세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분단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이며 한국을 첫 방문하는 교황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 혹은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과 만나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 24일 미국 의료 전문가들은 챗GPT를 통해서 의학적 조언을 구한 후 브롬화물 중독과 응급실로 실려가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이러한 AI의 불완전한 정보 제공이 치료 지연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2일 일요일에 서머타임이 해제가 되며 이에 따라 당일 새벽 2시를 새벽 1시로 시계를 1시간 빠르게 조정해야 합니다. 취임 7일 만에 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좋아한다는 부분을 감안해 환대 전략의 일환으로 황금 골프공을 선물했습니다. 도요타는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부터 9월 사이에 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 5% 증가한 526만 7,216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역대 최고의 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당초 전망보다 0.2% 높은 3.2%로 예상하며 미국 경제는 올해 2.0% 성장, 내년도는 2.1% 성장이 전망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멤버들의 군 복무 완료 후 6년 만에 완전체를 이룬 방탄소년단이 2026년에 새 앨범 발매와 함께 총 65회 월드 투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 공연들 중 30회 이상은 북미 지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피자헛의 영국 프랜차이즈 운영사는 이번 법정 관리로 인해 68개의 피자헛 레스토랑과 11개의 배달 전용 매장이 영구적으로 폐쇄되며 이후 64개로 줄어든 매장들도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최저 기온은 5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23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56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유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유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유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유뱅크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10월 28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